네, 안녕하세요. 네, 알세미나 밴드 라이브로 오늘 생방송으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노아의 종말 세미나를 먼저 일부로 시작을 할 건데요. 책 우리 녹두님 다 읽어 보셨죠? 네, 그리고 재밌게 예.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일장이죠, 일장. 네, 일장을 같이 이야기 좀 나눌 거고요. 그래서 이 책 전반적인 이제 좀 소개는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세미나 하면서 이 책을 다시 이제 좀 읽어보니까 일장 전체 이제 구성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아는 것들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2부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에서 지금 현재 이제 노화와 관련돼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3부는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곳,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구 방향, 그렇죠? 우리 노화에 관한 그런 연구와 그래서 결국 이제 정말 어떻게 노화를 끝장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노화의 종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어떻게 이제 세미나를 동의보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동의보감의 핵심도 양생학이잖아요. 양생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루는 동양적인 시각인데 이제 서양적인 어떤 이제 과학의 어떤 이 발전 단계가 이제 이 과학의 이 노화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이렇게 분자 수준에서 이렇게 밝혀지면서 우리 동의보감의 내용들과 같은 주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제 유일한 세미나가 우리 알세미나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알세미나 노화의 종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들어가며 이 책에 이제 서문에 들어가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할머니의 기도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기도. 여기 목사님 할머니의 기도 머릿말 들어가며 이렇게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할머니 아주 생기발랄하고 정말 다른 사람과 구별될 정도로 굉장히 생기 있으시고 밝으시고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셨었는데 이제 그분이 일정한 나이 한 70세, 6, 70세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그런 기력을 잃고 정말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으시는 걸 보고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충격을 받았다 그럴까요? 굉장히 가슴 아팠던 그런 경험 그거를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이 싱클레어가. 그래서 참 이 서문도 들어가면은 글이 굉장히 우리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굉장히 잘 쓴 제가 여러 서문을 봤지만 이렇게 서문을 읽고 공감대를 확 끌어낸 책이 굉장히 이 책이 좀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삶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활기차게 이분이 유대인 출신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그때 이제 독일에 그걸 이제 피해가지고 호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호주는 굉장히 이제 약간 거기 원주민들이 많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미니 스커트를 입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네. 해변 시드니 해변에서 아주 거의 최초이다시피 이게 비키니 수영복을 입어서 쫓겨날 너무 재밌어. 그 정도로 이제 네. 활발하고 개방적이고 생기발랄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나이 드시면 그렇게 되죠.
그 우리 뭐 어머니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변의 이웃집에 어떤 분이 옛날에는 정말 예쁘고 잘 오셨는데 그런 기억들은 다 있죠. 그 굉장히 또 오래 사셨어요. 92세까지 사셨으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보아서는 정말 장수하셨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노화학자로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보건데 이제 이미 60대 넘어가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80대가 되면서 할머니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도 한 12년을 더 산 거죠. 그 껍데기 근데 상태에서. 차마 지켜보기가 안타까웠다고 표현했어. 네. 그래서 좀 할머니의 특징도 활력은 이미 사라지고 오셨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할머니 말은 인생은 본래 그런 거야. 체념. 이게 참 되게 저도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이제 보내드리면서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몇 달 고생하시다가 가셨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이야기가 참 공감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밖에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런 이제 마음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유명한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란즈만 왈이라는 분이 모든 죽음은 폭력적이다 이 말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당한다는 뜻이어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제 죽음 그렇죠. 그건 저도 이 아버님을 병상에서 지켜본 바에 하면 거의 죽음이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완디 왈이라는 분이 삶을 늘리는데 성공함으로써 죽음이 의학적 경험이 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 말도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죽음이라는 게 의학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좋은. 이 평균 수명은 늘렸는데 그 늘린 시간만큼은 병원에 누워서 의학적인 처치를 온갖 주사바늘 꽂고 그냥 이 호흡기 꽂고 이렇게 해서 의학적으로 그냥 어떻게 이러다가 이제 비참하게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한다는 거죠. 우리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싱클레어가 이제 이 책에서 이 책을 이제 그 세계 최고의 노화 연구 결과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이 연구 지금 노화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첨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그 출입 금지 구역까지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이 표현을 잘했는데 백스테이지 패스라고 했어요. 백스테이지. 원래 이제 이 관중들이 그 앞에까지는 못 가는데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특별한 그 입장권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연장의 출입 금지 구역까지 들어가서 무대 바로 앞자리에 앉아 관람하게 해주겠다. 우리 노화 연구가 최전선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싱클레어가 이제 우리 그 노화 연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얘기하는 이제 그런 관점은 우리가 평균 수명은 올라갔지만은 상한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나 지금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 신선들은 100세 넘어 살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최대 수명을 오래 살았다 해봐야 100세는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3,000년 전, 5,000년 전에도 100세 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100세 그러니까 최고 수명은 100세를 넘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 수명은 올라갔는데 그거는 그 의학적 경험이 10년, 20년을 채운 거죠. 그 병원에 그냥 예전에는 병원에 안 갔으면 그냥 거기서 돌아가실 분을 병원에 모셔다 놓고 10년, 20년 더 살게 만든 거지. 의학적 경험의 시간이 늘은 거지. 우리의 정말
자연적인 수명이 늘어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도 되게 공감대가 되고요. 그래서 삶의 연장과 활력의 연장은 다르다. 여기서 이제 삶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 수명인 것 같아요. 수명. 예. 수명만 연장하는 것과 그리고 활력, 양생, 그죠? 양생 관점의 이런 연장은 다르다. 그래서 그런데 이 생물학자로서 봤을 때 우리가 늙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생물학 법칙은 없다는 거예요. 생물학 법칙에서 왜 늙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역사의 전환점인데 인류가 무엇이 가능한지를 다시 생각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인류의 그런 과학 지식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필연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끝장낼 때다. 노화와 죽음이 필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 그게 필연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이 최전선의 노화 연구 학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새로운 진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말에서 이렇게 맺고 있거든요. 새로운 진화의 출발점. 그 출발점 위에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출발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노화가 최근에 문제가 된 건 아닐 것이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뭐 어쨌든 노화에 대한 그런 허망함과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네. 지금 현대 그 과학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거는 그 굉장히 인류가 갈구하던 바였거든요. 그래서 뭐 영원히 늙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진시황이 불로초 찾듯이. 네, 그런 것처럼 뭐 이제 연금술, 뭐 금단이라든가 뭐 해서 이제 뭐 술을 먹는다든가 뭐 그렇게 그 많은 시도들을 이제 해왔었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 이제 구조적으로 큰 구조에서부터 작은 구조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 구조를 어떻게 이제 다시 그 뭐 노화의 그런 그 과정을 차단한다든가 다시 뭐 복구한다든가 뭐 그런 시도가 이제 그 어떤 분자적인 구조에서부터 이제 시도되고 있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헛수고들 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런 그 세월이 지나면서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의식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것이 조금 더 폭넓게 시야를 넓혀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1장은 이제 원시 생물 만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노화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이제 진화되는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그 원시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 생물의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는 이제 그런 관점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제 좀 그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조금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은 이제 파워포인트로 좀 준비를 했는데 슬라이드를 이렇게 그 영상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그 이 프로젝트하고 연결하는 게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좀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럼 그 판서로 해가지고 조금 중요 생물학적인 그 개념들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들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칠판 쪽으로 조금 돌리고요. 이게 그대로 예. 그대로 네. 먼저 우리가 그 생물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입자가 출현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칭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입자가 출현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자, 그다음에 분자, 원자, 분자 이제 구분할 수 있으시죠? 네. 이제 분자부터 이제 이 물질의 속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분자부터 그 이제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물질의 속성이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우리 은하계를 형성하고 태양계 그리고 지구라는 이제 그 우리 행성을 만들고 그 지구의 독특한 어떤 그 현상이 여기서도 얘기하자면 이제 원시 그 호수라고 그러잖아요. 물. 이 물이라는 게 이제 생물이 생겨야 되는 조건에 이 이제 물이라는 게 있는 H2라고 하는 이 물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이 물이라는 조건이 독특한 게 이게 이제 전기를 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마이너스 여기 약간 플러스 되면서 그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띄는 어떤 형태의 이런 게 요게 전기를 띠기 때문에 이 안에 이 또 그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독특한 어떤 그런 이 메커니즘 하나가 이제 이 막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이 세포라고 했죠.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막이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인지질이라고 하는데 요 머리처럼 돼 있는 게 요게 요 꼬리처럼 돼 있는 걸 지질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지방 성분이라는 거죠. 지방 성분이고 요 인은 이제 그 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요 인의 구조가 여기가 또 전기를 띄어요. 이 인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거든요. 이제 이 분자로 보면 이게 P가 이 O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합을 하면서 여기 이제 그 마이너스를 띠게 돼 있어요. 전기가 마이너스를 띠는 어떤 전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이 지질이 연결이 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분자 구조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떤 계속 이런 식으로 이 분자 구조가 이제 이 지질의 구조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리피드라고 하는 이제 그 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질은 전기를 띠지 않고 그래서 그 물을 싫어해요. 물하고 만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기름을 물에다 부으면 이 분리가 되잖아요. 이게 전기를 띠지 않기 때문에 물과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을 형성하나?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 밖의 환경이 이제 그 원시 그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원시 바다면 이 물을 좋아하는 요 인은 이제 물 쪽으로 되는 거고 물을 싫어하는 지질은 이 안쪽으로 감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쭉 계속 이제 이어지면 같은 것끼리 모아지겠네.
이렇게 쭉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쭉 하면 이제 그게 세포막이 되는 거죠. 막이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쭉 하면 이 물을 좋아하는 거는? 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것도 안쪽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물을 싫어하는 꼬리들은 이 막을 형성하면서 막을 형성을. 예, 요게 이제 그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 세포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안과 밖에 이제 그 구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 생물의 어떤 최초의 시작이 이제 세포막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그 최초의 그 DNA 그 RNA가 또 이제 만들어지고 RNA에서 이제 DNA.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단세포에서부터 다세포, 동식물, 우리 인간까지 쭉 어떤 그 진화의 단계들을 쭉 이제 거쳐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RNA를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네, 그건 이제 제가 다음에 한번 좀 이제 보여드리는 식으로 하고요.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생존 회로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생존 회로 개념이 이 A하고 B, A하고 B라고 하는 어떤 이제 유전자가 있으면 이 A가 유전자를 복제하고 이게 이제 유전자 고장. 지금 이제 이런 메커니즘인데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이야기해 될 게 이제 요게 이제 그 서바이벌 서큐트라고 우리 생존 회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유전자가 복제되고 이 A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거를 억제해주는 이제 이 유전자가 복제하는 거를 억제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유전자예요. 그런데 얘를 또 억제를 해요. 그럼 억제하는 거를 억제하면 얘는 복제가 안 되는 거죠. 네. 응? 네, 이게 유전자 복제가 되는 거지. 계속 이제 그냥 DNA, RNA를 계속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죠. 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억제하지 않으면 얘가 억제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이거 억제하지 않을 때는 뭘 하러 가냐면 얘를 고치러 가는 거예요. 유전자를 고치러 가는 거예요. 이 고장난 걸 고치러. 요거 메커니즘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요거 지금 여기서 얘기되는 이제 또 서프린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단백질 얘기하잖아요. 그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요게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근황님 이건 좀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런 것까지 몰라도 돼. 아우 너무 어려워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워. 왜 억제와 억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조절을 한다. 두 가지가 쌍으로. 예, 요 개념을 한번 좀 보고 가시고, 그다음에 또 좀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걸 이걸 슬라이드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걸 제가 이 그림으로 다 그리면서 하기에는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책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네. 아니 아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그쪽으로 앉으시라고.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둘러서 앉아서 같이. 아니 지금 잘 나오는데. 저는 나오고 있거든요. 원진님 이쪽으로. 원진님이 좀 안 나오니까.
그렇지. 예, 그래요. 그렇지. 다 맞아. 달라. 예. 근데 해보시죠. 네. 오늘 그 준비한 그게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이게 그 전문 과학자도 아니고 예. 노화나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DNA 손상으로 생기는 그 유전적인 불안정성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염색체를 보호하는 끝부분 뭐 텔로미어가 세포 분자를 지속할수록 그 짧아진다고 하죠. 그것이 마모됨으로써 그 어떤 그 분열 능력이 퇴화되는 뭐 그런 점도 발견이 됐고 어느 유전자가 커지고 꺼질지를 그 조절하는 후성 유전체라는 것에 또 변화가 또 관계가 있고 뭐 단백질의 항상성이라는 그 단백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또 이제 점점 상실된다는 거죠. 근데 대사의 변화로 생기는 어떤 그 영양소 강지 능력에 대한 혼란,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도 원인이 되고 건강한 세포의 염증을 일으키는 그 좀비 같은 노화 세포의 축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줄기세포의 소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새로운 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새로운 세포를 잡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세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세포 내의 그 의사소통의 변형과 염증 분자의 생성. 근데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같아요? 이거를 딱 정리를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는데 이거를 따져보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세포 내 소통이 잘 안 돼서 일어나는 현상 아닐까요? 그거는 일부분적인 내용으로 아까 나왔었죠. 자, 쉽게 네. 우리가 그 전등을 예로 들자면 전등이 점점점 약해지는 건 왜 그래요? 배터리가 소모되니까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너무 무리한다거나 적절하게 움직여주지 않는다거나 해서 우리 몸에 그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젊었을 때는 뭐 힘도 센데 나이 들수록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공급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잖아요. 순환되는 것도 기능이 점점 줄어들고. 네. 자, 그런 결과로 즉 그 우리가 에너지가 이게 그 파워가 저하되고 그것이 골고루 다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양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영양 공급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우주에서 받는 부분, 호흡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먹어서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DNA 손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기능 텔로미어의 기능도 더 떨어지고 어떤 그 후생 유전체 이런 것들도 변화가 되고 이제 그 단백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능력도
이게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계속 배터리가 뒷받침이 되면은 유지가 되는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영양 공급도 제대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뭐 너무 많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 뭐 이상도 생기고 뭐 염증 세포도 많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 몸에서 청소하는 기능도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의 활력이 떨어지고 그것이 순환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공급이 잘 되지 않고 하는 데에 근본적인 그 원인이 있다는 예, 것이죠. 예,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현대 그 생명과학의 생명과학에서는 이러이러한 요인들을 예방하거나 되돌리려고 네, 네. 무엇으로? 약으로. 분자구도. 네, 약으로.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생물학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DNA 구조, RNA 구조라든지 이제 아까 초토막 구조, 그다음에 그 전사 과정, 복제 과정,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후성 유전화, 어떤 그 DNA에서 어떻게 이제 그 환경과 접촉을 해서 이제 그 유전자 형질이 발현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슬라이드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하고 이 1장에서 이제 말하는 핵심은 지금 방금 우리 아라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여러 이제 노화의 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63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요. 그게 왜 그간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왜 노화 과학자들이 노화의 단일한 원인 파악에서 성과를 못 내고 호적거렸던 것은 노화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막 헤매고 다닌 거예요. 이걸 딱 보면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똑같잖아요. 수련한다고 그죠?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든지 그걸 찾아서 수없이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이제 이게 딱 정말 핵심을 잘 못 짚고 헤맨 거하고 좀 비슷한 그게 이제 노화의 연구에서도 그 과정이 일어났는데 이제 싱클레어 교수가 이제 딱 이제 노화의 단일한 원인을 자기는 이제 그래서 그걸 딱 이제 맥을 짚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거기 67페이지 보면 우리를 늙게 만드는 단일한 원인. 정보의 상실이다.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요인들을 다 가지고 컨트롤하면 컨트롤 못하는 거죠. 못하고 계속 헤매고 답을 못 찾아내는데 그것들을 다 해서 아주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고 단순한 보편적인 그 키를 찾아내는 게 그게 아주 훌륭한 어떤 연구자나 어쨌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대한 맥을 딱 짚은 거 가장 보편적인 설명을 찾는 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로가의 가장 그 제너럴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너럴이라는 부분이 그간 우리가 정말 핵심적인 어떤 수련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다양한 시중의 수련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맥을 못 잡고 있던 것을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보편적인 원리를 이제 잡아낸 게 이제 로가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걸 여기서는 정보의 상실로 보고 있고요. DNA는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DNA가 디지털이라는 아데닌, 시토신, 티민, 구아닌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디지털 정보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디지털 정보는 잘
소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 디지털 정보가 소실이 잘 되면 음. 이렇게 지금 이 유전자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맞아요. 거고, 그리고 어. 오래전 지금 DNA 그 검출 기술이 지금 발달하면서 몇십 년 전에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가서도 DNA를 채취해가지고 이게 누구 DNA다를 밝혀내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뭐 살아있는 생물도 아니야. 그냥 그래요. 그런데도 그 흔적 DNA가 유실되지 않고 그 정보가 유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사체에서도. 이 책에서도 응. 최소 4만 년 된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그 DNA 추출할 수 있었다는데 자기가 전율을 느꼈다고 써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이 책의 그 맥락이 뭘까를 제가 이 일장을 읽기 전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이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뭐가 이제 그 노화라는 게 DNA에서 무슨 프로그래밍이 돼 있을 거라든지 생각이, 그러니까 DNA가 뭔가 계속 어떤 그 디지털 정보가 자꾸 이제 뭔가 이제 고장이 나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가 그래서 이 핵심은 DNA 정보가 그렇게 쉽게 유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게 이제 그 DVD에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냥 스크래치가 난다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나는데 그 안에 그 CD 안에 있는 그 디지털 정보는 스크래치가 나도 유실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스크래치만 제거하면 그 정보는 그대로 이제 난다는 거예요. 그 스크래치가 뭐냐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서 받는 이런 여러 이 요인들이 스크래치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크래치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림을 슬라이드로 보셔야 되는데 이 DNA 구조가 그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런 거 예를 들어 이제 뭐 이 복잡하게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일단 이 DNA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감겨져 있고 감기고 쭉 엄청나게 감기고 DNA가 이렇게 이제 이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져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정보가. 근데 여기 이제 그러면 이 정보가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냐? 이제 이런 부위가 이제 전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DNA면 이제 여기 이제 RNA가 와가지고 이 정보를 여기서 이제 캐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정보를 캐갔더니 이렇게 루프가 만들어져가지고 여기 이제 RNA가 통과하면서 이 정보를 해서 그 RNA가 나중에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얘가 풀리면 안 되는 거야. 아까 왜 이거 억제 했잖아요. 예. 이 억제력이 핵심이에요. 억제력이. 그래서 이 억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이 메틸기가 붙고 아세틸기가 붙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메틸레이션, 아세틸레이션 이렇게 하는데 그 환경에 여러 그 요인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요인이 붙으면 얘가 풀린다는 거야. 풀리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정보 이것들이 이제 스크래치지. 그러니까 이걸 뭐 그냥 비유적으로 하면 이제 DVD가 이게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스크래치가 나면 드러나지 않은 정보들이 막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려고. 네. 그러면서 이 엉뚱한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되는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금 이제 그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그 개념들과 약간 이제 여기 지금 이 첨단에 있는 노화 연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념들이 조금 이제 다르게 얘기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저 부분이거든요. 저는 저 말씀 들으면서 좀 캐치되는 게 지금 억제력 문제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그 에너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에너지가 있으면 저걸 힘이 있으면 정상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고 힘이 없을 때 그것이 제어가 풀리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억제할 수 있는 힘. 제어력을 상실하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떠오르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는 이 서투인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있잖아요. 서투인하고 NAD 이걸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데 예. 이 서투인이 아까 말한 이렇게 딱그 풀어내는 예, 이거 억제해주는 유전자를 억제해주는 이 단백질인 거예요. 그것과 이제 짝을 이루어지는 게 NAD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물질이죠. NAD라는 그 조효소 물질인데 이 NAD하고 이제 이 서투인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이 말 그대로 그 힘을 잃지 않게 그렇죠. 보존해 준다. 네, 정보를 그 정보가 유실되지 않게 네. 유지해주는 이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이제 에너지 얘기를 했는데 NAD가 대표적인 에너지 물질이에요. 그 ATP를 만들어내는 조효소가 NAD입니다. 서광이 비칩니다. 우리는 서광이 초창기 아니 벌써? 공부하는 중에 이 첫 장서부터 끝장까지 더 알아가도 우리는 수련에 초점이 매진하는 초점이 네. 자꾸 수련으로 가서 더 할수록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좋은데 그 이제 그 호흡 과정 있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ATP와 NAD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해하시면 왜 이게 이제 그 NAD라는 물질이 이게 중요한지를 아실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게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그 활성화할 수 있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저단백질 식단, 고온과 저온 노출 등 이런 어떤 약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이 방어 체계가 아까 여기서 억제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힘.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우리 방어 체계가 작용을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장수의 출발점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의학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게 호르메시스 모방 분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또 방법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호르메시스와 같은 어떤 그런 이제 효과를 내주는 그런 것 쪽으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간 다이어트라든지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게 왜 그 건강에 좋은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그 자세한 그렇죠. 이제 그 메커니즘이 이 호르메시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그림을 좀 보셔야 더 이해가 되는데 그냥 화면을 보시고 여기 계신 분이라도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이제 호르메시스 그 효과인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적당한 요 방향이 이제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호르메시스 우리가 활력에 좋은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으면 훨씬 더 이 활력도가 더 높아지고 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스트레스가 강해지면 그게 떨어지다가 완전히 강해지면 역효과가 나요. 이제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할 때 딱 요까지만 딱 해줘야 돼요. 스트레스를 요까지만 딱 적정하게. 받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운동할 때 절대 무리하지 마라. 어. 그죠? 뭐 하는 이마에 이유가- 땀이 살짝 날 정도 어. 해라. 뭐 이제 숨이 가쁠 정도 요거 넘어가면 이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 건강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거기서 더 지나치게 하면 이제 아예 몸 그 건강을 해쳐버려요. 해쳐버려. 이게 이제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할 때도 딱 요까지만. 그래서 요 적정선을 지키는 거. 요게 이제 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여기에서 지금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우리 몸이 자극을 받았을 때 몸이나 세포가 반응을 해서 이제 활성을 띠는 현상이다.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몸을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의식도 마찬가지고 너무 지루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내가 어떤 보람을 느끼고 하는 그런 상태의 자극. 움직임. 결국 여기서 자극이라는 거는 뭐냐면 활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퇴화하잖아요. 맞아요. 길이 막히고 해서 이제 그 에너지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원리적인 그런 움직임과 또 그 몸에 대한 자극, 편안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자극으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고 또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이런 운동을 해주면 원리적인 운동을 해주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매 순간 에너지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일체는. 네. 뭐 밥은 하루에 뭐 일정 시간에 한 번을 먹든 뭐 세 번을 먹든 네 번을 먹든 먹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우주로부터 받는 생명 에너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호흡작용으로 보충이 되는데, 원리적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나무로 치자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뿌리를 회복하고, 그 뿌리 중심으로부터,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활성화시켜주고, 지속적으로 그걸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맞아요. 그 나무가 싱싱하게 살아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여기서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또 이제 아주 깊이 미세한 부분의 구조로부터 그걸 이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약으로 어느 정도 복구를 시킨다고 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일장에서는 이제 여기 노화를 끝장내 노화를 정말 쉽게 그 핵심 메커니즘을 이제 단서를 붙든 거예요. 단서를 아까 말한 이 그 정보의 성실이라고 하는 그 단서를 붙들고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하고 NAD, 그러니까 그 정보의 유실을 막아주는 그 핵심적인 단백질인 소프트웨어하고 NAD 그에 뭐 다른 이제 몇 가지 mTOR라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뒤에 가면 그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이 정보가 상실되는 것을 얘네들이 막아주게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마 좀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좀 기대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맛보기로 이제 그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서론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거는 뭐 여기 더 궁금한 점이라든지 뭐 없으셨어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 네, 이어가도록 이어가는 하죠. 게 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2장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때 제가 슬라이드 준비를 좀 해서 이게 사실 뭐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왕이면 이제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같이 좀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준비가 좀 제대로 안 돼서 그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이제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